이 과정 15, 16단원 예습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쌓기나무 나왔는데, 쌓기나무는 우리가 초등 과정 공부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되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기본 도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몇 개씩 이제 쌓아놨는지를 그려보는 게 문제를 푸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라는 거 강조하겠고요. 그 다음 한 층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 해줘야 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핵심 1번을 봤더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총 몇 개가 보이냐, 7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1개, 2개, 3개 이렇게 쌓여 있고요.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둘둘 셋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본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왼쪽에서는 1층까지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서는 어때요? 2층까지가 가능한데 맨 오른쪽 줄에서는 3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감이 잡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서 본 걸로 봤더니 3층이 어때요? 3층이 되는 게 맨 뒷줄에 있었단 얘기죠. 그럼 위에서 내려다본 거 기준으로 3개를 쌓아 올리는 데는 맨 뒤쪽에 여기 3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게 감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게 맨 왼쪽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어야지 그 앞에서 봤을 때 1층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하고 최소를 이제 구분을 해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하다 보면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최대로 쌓아 올리는 거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두 개 다 있었다. 이러니까 여기 앞줄 뒷줄 다 두 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이제 봤더니 맨 오른쪽에서 자 위에서 봤을 때의 그 그림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앞에서 봤을 때 3개가 보이고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앞에 2개는 이제 2개씩만 있어야 하니까 2개가 최대의 개수죠. 근데 이제 최소의 개수로 갈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데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맨 오른쪽에 여기 둘을 하나하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어때 위나 앞이나 오른쪽 옆에서 본 그림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이 얘기죠. 자, 다음 핵심 2번을 보겠습니다. 정육면체 겉면에 모두 색을 칠하고 가로 세로 높이를 이제 8등분을 하여 잘랐더니 똑같은 크기의 작은 정육면체가 여러 개 만들어졌다. 자, 그랬을 때 작은 정육면체 중에서 한 면에만 색칠된 것의 개수, 그리고 또 한 면도 색이 안 칠해진 거, 요거를 각각 구해서 그 차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등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등분을 해서 겉면에다가 다 색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잘랐다 이 얘기니까, 자, 한 면에만 색칠이 되는 데가 어디인지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데 있죠. 이게 한 면에만 색칠이 된 데겠죠. 위에 6개, 밑으로 이렇게 6개 이렇게 했네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면이 몇 개 있는 거죠? 6개 있죠.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216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면도 칠해지지 않은 거는 이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가로 6칸, 세로 6칸, 그 다음에 높이 6칸짜리 정육면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의 개수도 666의 곱이죠. 216이죠. 그럼 개수 차이는 없습니다. 쉽네요, 이거는. 자, 다음에 유제 4번을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잘 보겠어요. 유제 앞에 3개는 숙제로 하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착제로 이렇게 정육면체를 붙여놨대요. 면끼리 꼭 맞게 붙이는데 서로 붙은 두 면 중에서 한쪽 면에만 접착제를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붙일 때 두 면이 붙을 때 한쪽 면에만 붙인대요. 접착제를 바른 면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에 의해서 붙게 되는 면은 보이지 않는 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면에는 접착제가 없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면이 접착제에 의해서 붙게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정육면체의 개수를 먼저 세볼 건데요. 맨 위에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2 곱하기 2 해서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다 제곱수네요. 맨 마지막엔 6 곱하기 6 해서 1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다 더했더니 전체 개수가 91개가 됐어요. 그러면 정육면체니까 91 곱하기 6 해서 전체 면의 개수가 546개입니다.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다 합해서 546인데, 이제 보이는 면의 개수를 세보도록 할게요. 거기에는 접착제가 없으니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6 곱하기 6이겠죠. 정사각형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서 봐도 6 곱하기 6이죠. 근데 옆면이 4군데에서 봐도 다 개수는 똑같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 있죠. 1, 2, 3, 4, 5, 6의 합이 총 4번 있는 거죠. 옆면이 보는 방향이 4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84. 그래서 합해서 보이는 면이 156이에요. 그러면 546에서 156 빼니까 390. 보이지 않는 면이 390인데 이 중에서 접착제는 반만 바른다고 그랬으니까 2로 나눠서 195가 접착제를 바른 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쌓기나무는 우리 학생들이 좀 익숙한 내용이니까 숙제로 특강탐구 5번까지 다 해오겠습니다. 자, 세연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연산이니까 어떤 학생들은 뭐 기러기, 참새 이런 거에 관해서 공부하는 건가, 또 뭐 치킨 안 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세연산은 이제 규칙을 이제 문제에서 정합니다. 약속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약속에 따라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두 자연수 기역 니은에 대해서 기역 동그라미 니은은 기역을 니은으로 나눈 나머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기역 별 니은은 둘의 합을 5로 나눈 나머지를 나타낸다. 그럼 여기 괄호의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32 동그라미 7을 먼저 해야겠죠. 32를 7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머지가 얼마죠? 4죠. 그래서 이 값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와 13을 별표 연산을 하는데 둘이 더하면 17이죠. 1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7을 같이 해줘야죠. 더하면 9니까 5로 나누면 나머지 4네요. 그 다음에 59하고 4를 가지고 동그라미 연산을 해주니까, 자, 59를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네요. 핵심 2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절대값 기호처럼 생겨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약속이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곱한 다음에 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5하고 여기 또 한 덩어리가 또 있네요. 요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 4, 20에서 얼마를 빼야지 8이 돼요? 5, 4, 20에서 12를 빼야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는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2, 9, 18에서 얼마를 빼야지 4가 나옵니까? 2, 7에 14. 그렇죠. 여기 네모에 7 들어가면 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유제 3번은 뭐 이 연산 기호가 4라고 썼으면 1부터 4까지 다 더하는 거고, 위에 동그라미 있으면 1부터 4까지 다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7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1부터 7까지 다 곱한 다음에 8까지 곱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 앞에 7하고 8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부터 8까지 곱이 된다, 이 얘기죠. 뭐 이거 공부해서 아는 학생들은 이게 8팩토리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7 동그라미는 뭐예요? 1부터 7까지 다 곱한 건데 그걸 7로 나누니까 1부터 6까지의 곱만 살아남겠죠.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다. 이게 뭐였죠? 1부터 8까지 곱한 거. 이거 1부터 6까지 곱한 거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누구예요? 1부터 6까지 곱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7 곱하기 8이 살아남아 있고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55가 되네요. 55는 뭐부터 뭐까지 합이죠? 1부터 10까지 합이죠? 그럼 여기 약속대로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6 동그라미였고 여기 10
별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제 4번 해볼게요. 자연수 A의 약수의 합을 괄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뭐 6이었으면 1, 2, 3, 6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약수의 합이 이와 같이 써졌대요. 그런데 여기 3분의 4A라고 하게 되면 A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3분의 A가 더해져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괄호 A가 지금 여기 4까지 더해졌는데 4는 1 더하기 3이죠. 그러면 A가 제일 큰 약수겠고 제일 작은 약수 1이 있을 테고 3분의 A와 3이 이렇게 더해진다 이 얘기죠. 요걸 만족하는 50 미만의 가장 큰 A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약수가 총 몇 개 나왔죠? 4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수에는 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을 포함하는 약수에 3을 포함하는 수, 약수로 3을 포함을 해야겠고, 자, 약수가 4개 생깁니다.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혹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n이라는 수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써졌을 때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의 곱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지금 약수 4개가 크기 순으로 써본다면 3분의 2가 더 클지 3이 더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이 제일 작고 제일 큰 게 A가 되는데 이렇게 4개가 있다 이 얘기죠. 자, 4개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려면 이게 A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어떻게 돼야 돼? 네모의 1제곱, 네모의 1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3이 약수로 존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A는 3의 1제곱은 반드시 있어야겠고 누군가의 1제곱이 되는데 여기는 소수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게 뭐가 떠오르죠? 자, 50 미만으로 가장 큰 거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가장 큰 거. 자, 그래서 떠올릴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13을 썼을 때가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특강 탐구 역시 5번까지 숙제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